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7월 20일이 됐습니다. 자정을 훨씬 넘겨서 1시가 다 됐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론조사 그야말로 하루에 여러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론이요 그야말로 이제 시점에 따라서, 즉 전국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지만요, 여론조사 기관이 새로운 또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또 성격의 여론조사 기관이 많은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매일같이 여론조사 나오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요, 여론조사 가능하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가 라고 판단이 되면 대부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평가할 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ARS냐 아니면 면접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기본적 성격이 있어요. 현 정권의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 또 이 중립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있고요, 또 이 비판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또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 대표의 성격과도 많이 또 연관되어 있어요. 이 대표가 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여론조사 기관의 성격하고도 똑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상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야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싶은 이 여론조사 기관은요, 바로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JTBC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JTBC는 현 정권과 가깝다는 그런 평가를 받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친여 방송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방송 매체로 여러분들께서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들어주십사. 그 다음에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친여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정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발주가 안 들어와요. 요청이 안 와. 그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돈벌이 하려고 여론조사 하는 건데, 수입이 없는 여론조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 국가 간이 확실하고 나라에 대한 운명에 기여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는 아주 극소수를 빼놓고는요, 현 정권에 조금 우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일자가 7월 17일에서 18일이고요. 남녀 1000명입니다. 이 조사를 쭉 보니까요, 일렬로 쭉 나란히 세워놓으면 이재명 23.8, 윤석열 22.0, 1.8% 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20.1. 그래서요, 이 세 명이 이제 그동안에 2강했잖아요. 2강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 예비 경선을 통과하면서 2강 1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에 대한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병역 미필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강 1중으로 갔는데, 이 JTBC 여론조사만을 놓고 본다면 이제 3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23.8, 윤 총장 22.0, 이낙연 2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과 이낙연의 격차는 이제 3.7%포인트, 즉 빅3라고 불릴 정도로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거를 최근에 JTBC 여론조사에 비교해보면 지난 7월 3하고 4일날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재명이가 26.3, 그래서 23.8이니까 약 2.5%포인트 빠졌고요. 윤석열 총장은 33.9 했었는데 22.0으로 빠졌어요. 무려 11.9%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12.5%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1, 그래서 무려 7.6%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이 기간에 따라서 지금 이 여론 지지율의 증폭이 아주 격심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은 6.4, 최재형은 6.0, 홍준표 4.0, 추미애 4.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이 불출마할 경우에 대단히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누구를 택하겠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지층의 34.1%는 이낙연을, 그리고 23.9%가 추미애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이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더 한 10여 프로 이상 추미애보다 앞서고 있다. 그리고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중에 24%는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 대선 주장인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무려 11%, 11.9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지지층에서는요, 이 반란표가 많이 있어요. 아예 야권으로 방향을 틀어 잡는 거예요. 이러한 탈진보층을 윤석열 총장이 포용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빅플레이트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지지층의 경우에는 38.5%가 최재형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요, 윤 총장은 이재명과 그리고 이낙연 모두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과 윤석열 총장이 붙었을 경우에는 이재명은 43%, 윤석열은 41%입니다. 격차가 2%포인트로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하고 윤석열 총장이 붙었을 경우에는 이낙연은 42.3%, 그리고 윤석열은 41.2%, 그래서 1.1%포인트 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JTBC가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금요, 윤석열, 지금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주 근사한 지지율 차이지만. 그리고 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JTBC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윤석열이가 이낙연이든 이재명한테 지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2강 1중이 아니고 3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그리고 편차는 1% 내외의 굉장한 초접전 상태로 벌어지고 있는 거, 이것이 이번 JTBC가 보도하고 있는 이 심야에 지금 보도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참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굉장히 이제 이 선거 일자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여론조사의 강도도 굉장히 빈도도 더 커질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요, MBC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27.1, 윤석열 19.7, 그 다음에 이낙연 14.6입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의 경우에 이재명과 윤석열은 44.0 대 34.9로 윤석열이 밀리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KSOI, 즉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다자 대결 구도로 적합도를 봤을 때 보면은 윤석열 1등입니다. 30.3. 그 다음에 이재명 25.3. 그 다음에 이낙연 19.3입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 5.6, 추미애 3.4, 그리고 홍준표가 3.3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요, 지금 여론조사 추이들 쭉 흐름을 보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론조사의 특징은 뭐냐? 아주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요동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X파일 의혹, 그 다음에 부인 의혹, 장모 의혹,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은 김부선과의 스캔들, 그리고 이번 최근에 바로 이 SNS 단톡방에서 이재명의 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이 이낙연에 대한 네거티브, 즉 이재명을 지지하자, 그리고 이낙연을 떨어뜨리자, 이런 이낙연을 강력히 대응하자, 네거티브 하자, 이런 것들이 또 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는 것은 지금 경선 국면에서 말이죠, 이제 이러한 약점들이, 이재명에 대한 약점들이 나오고도 있지만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친문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문, 즉 문재인 지지층들이 살살 이낙연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결속력이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밤에 MBN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얘기 몇 가지만 든다면 우선 이재명의 형수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는 근거만 있다면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된다. 그리고 후보 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른 후보에게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양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다, 이 말을 우회적으로 말이죠, 양보라는 것보다는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얘기는 절차가 뭡니까? 즉 경선, 예비 경선이 됐든 본 경선이 됐든 단일화를 하든 이런 경선 절차, 경선 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본인이 이 얘기는 결국 그거잖아요. 윤 총장이 만약에 이런 이 검증 공세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견뎌내기 어려우면 이 플랜 B, 최재형 카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보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거부 입장이다. 그래서 경선 절차 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경선을 해야 한다. 어떤 경선이든지 간에 바로 저 혼자 후보로 나올 수 없는 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바깥에서 완샷 경선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당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늦게 하겠냐마는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시기가 언제인지, 또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요, 바깥에서 할 수도 있고, 이 얘기는 제3지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죠. 경쟁을 해야 한다. 야권이 단일화돼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단일화는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은 필요한 것이고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문재인 행보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는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어떤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이다. 따라서 탈원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향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재고해서 방향을 틀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요, 값싼 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폐하고 용적률 향상, 그리고 상향, 양도소득세 완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3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해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추미애와 관계에 대해서는요, 왜 본인을 이렇게 공격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검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죠, 이제 뭐 날짜상으로 12시 넘었으니까 어제 지금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즉 윤석열 징계와 관련된 이 본안소송 재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 앞장섰던 심재철 남부지검장, 그리고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증인으로 나와가지고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뭐냐, 이거 지금 현재 추미애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감찰도 방해하고 수사도 방해했다. 그래서 재판이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현재 애완견들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법원에서도 말이죠, 이정현과 심재철이는 윤석열 총장은 이거를 갖다가 왜 인권부에 배당했느냐, 인권부에 배당하는 바람에 초동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동재가 무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부로 배당한 것 자체가 이 문제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처분을 받을 만한 중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이걸 가지고서도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강력히 윤석열 총장이 징계받아야 할 사안이다. 이것은 사찰 문건이다, 일종의. 이런 이 기조로 오늘 법원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총장 대리인 측에서는 언론 보도만 가지고 곧바로 강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피해자와 당시 서너 명만 조사하면 이렇게 윤 총장 대리인이 물으니까요, 피해자와 당사자 서너 명만 조사하면 모든 기본 내용은 다 그러면서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초동 수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 결과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초동수사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요, 이동재 기자가 휴대폰 포맷을 하는 바람에 증거 인멸을 하게 돼서 깡통 휴대폰을 냈다. 그러니 증거가 좋은 게 나오겠느냐?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무죄 판결이 나온 거. 그리고요, 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서 심재주는 특히 이것이 언론 플레이할 때 쓰였다. 그래서 이 공판 활동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내용들이고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쓴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재판부를 회유 압박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요,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면 이 문건이 도대체 재판부를 회유 압박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있느냐, 그걸 아느냐,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철이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재철은요, 오늘 5시간 가까이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증인신문을 다 받은 뒤에 딱 한 말씀만 간단히 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작심 발언을 또 잊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를 했는가 봤을 때 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놔서요. 그래서 오늘 이 재판 다음에 다시 이제 8월 30일 날 심리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행정부 행정소송 본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권이 만약에 불리한 판결이 예상이 된다면 이거 행정법원 심판 대선 이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 지사 이런 이 선거 SNS 이 봉사팀 이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이낙연 간의 이 갈등이 아주 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측에서는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흑색 선전이다. 그래서 이 선관위의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는 전혀 자기는 몰랐던 일이고 이 경기도 산하 직접 공공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법률 심판으로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내부 분열이 굉장히 강화될 우려가 크다, 이런 지금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 밖으로 튀쳐나오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이낙연 지금 현재 전 대표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제껴버려가지고 이재명이가 이번에도 패자로 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이재명이의 지지 세력을 안고 밖으로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극한적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추미애는요, 끝까지 검은 유착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한동훈과 그리고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이거는 허황된 소리다. 그래서 검은 유착이 아니라 이 권력과 언론과 그리고 이 MBC 그리고 이성윤과의 합동 공작이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의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벌을 처해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또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지금 이 고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지금 고발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는 이러한 이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시민단체가 업무 방해 협의로 고발을 했어요. 이 지씨에 대해서, 제보자 지씨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 제보자 지씨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사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내고 이 수사 촉구서, 그리고 법원에 나가는 엄벌에 처해달라, 최강욱 의원 엄벌에 처해달라, 이 명예훼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 사건이 계속 이제 항소심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 이 법원과 검찰에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제보자 지씨는요, 얼마나 뻔뻔하냐면 추미애가 아니면 이 정도도 못 밝혔을 것이다 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이 채널A 기자가 이제 무죄 받았는데 추미애
과연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AS를 해줄 것이냐, 이거를 지금 통렬하게 여권 정치인들 반성을 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이 사건, 채널 A 사건 상당히 더 큰 문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크고요.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 딱 한마디 했어요. 그야말로 이 정치 공작이다 한마디 했는데,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 윤석열 총장도 입장문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된 재판이 이제 계속되는데요.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총장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니면 또 이 8월 차기 재판 때, 그러면서 이제 경선 구도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 총장을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반발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 이런 행정법원 소송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된 입장,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좋은 뉴스로 여러분께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